뉴욕 증시가 급등 랠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또다시 이제 주말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경제지표가 굉장히 우울하게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았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경제지표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과 같은 부분들은 미국 정부가 경기 성장에 가장 민감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우지수가 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실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뭐 장소, 뭐 기타 여러 상황들이 다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오늘 이렇게 비핵화 실무 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에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동도 하지 않겠다. 또 아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역시 한국이다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 또는 지방 정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수출 규제를 풀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태풍 피해가 제법 많이 집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남북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피해가 굉장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태풍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 좀 복구를 시켜줘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지나가고 나면 그냥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빨리 복구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확 뭔가가 휩쓸고 지나가면 다시 열심히 복구해서 다시 세워놓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죠.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했었던 그런 형태 포인트에서 조금 올려놨다가 갑자기 확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이 모양이 재미가 있는 게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를 괴롭혔던 게 경기 침체 우려감, 지표의 하락,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왜냐면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일단 거기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시장에 어떤 미국 경기가 침체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뚜렷한 어떤 대응책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조업도 안 좋고 서비스업도 안 좋고 뭐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한 가지 지표가 좀 좋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실업률, 즉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지표, 고용자, 일자리 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난번에 조금 살짝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요, 3.5%가 나왔습니다. 3.5%. 이거는 뭐냐면요, 1969년 12월 이후에 약 50여 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고요, 전월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신규 고용이 13만 6천 명. 네. 물론 이제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고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하지만 실업률이 확 줄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상황은 여전히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 그렇다면 경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나쁘다라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지표, 뭐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았다, 서비스업 지표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매 담당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경기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매 담당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관계를 본다라면 고용지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본다라면 미국 경기가 아직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 임금, 즉 그 급여의 어떤 증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조금 감소했는데 0.01달러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좀 줄어들면서 고용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벌어들인 소득이 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좀 되잖아요. 일자리는 많아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즉 물가 상승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인다라는 내용은 뭐 근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내용이라서 역시 약간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다시 고용이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약간 반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뭐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뭐 거의 90% 가까이 할 것이다. 0.5냐, 0.25냐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금리 인하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흡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있고,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를 더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낮아졌어요. 일단 지난번에는 90%였는데 이번에는 70%대로 조금 낮아지긴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계속 세우느냐? 당연히 이제 그 약 달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그 전쟁에서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은 환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데 왜 우리 못하느냐, 뭐 이런 부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 그러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미중 무역 관계가 다음 주 10일이죠. 10월 10일날 이제 시행이 돼서 잘 풀리게 되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EU를 또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와의 어떤 보복 관세, 서로 간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약달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환율을 조작이라 하긴 좀 그렇겠나요? 환율을 이제 적용한 그런 어떤 전쟁을 하게 된다면 EU 입장에서도 좀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보다도 EU는 미국이 다루기가 조금 더 쉬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압박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 금리 말고는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런 내용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는 좋은 소식이 일단 두 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금 가지게 됐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지표가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시장이 이렇게 그 새로운 그 반응책을 가지고서, 대응책을 가지고서 반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변수가 또 나오는 게 그 홍콩 시위 쪽이죠. 홍콩 시위가 지금 마스크 방지법, 긴급법을 지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시위를 할 때 마스크를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홍콩 시위자들이 말들이 많죠. 지금
경찰이 또 총을 한번 빵 쏴가지고요. 14살짜리 소년의 다리에 맞아가지고 또 병원에 실려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실탄을 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는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맞아가지고 지금 중태에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잡아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신원학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집에까지 쫓아가서 다 연행을 하겠죠. 그럼 거의 모든 시민들 다 연행해서 데리고 가게 되면 뭐 경찰서도 미어 터지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잡혀간다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홍콩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 강력하게 나가버린다. 다 잡아가라! 우리 다 잡아가라! 그러고 하곤 해놓고 평화적 시위를 그냥 계속 밀고 나가버리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국이 골치 아프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게 왜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느냐면 정치적인 이념이거든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민주 독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 체제에서 홍콩을 흡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골치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력으로라도 얘네들을 잡아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홍콩 애들은 전 세계에 이것을 알리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정치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또 홍콩 자체가 아시아 금융의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홍콩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홍콩 여행 가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집중되면서 홍콩의 경제가 떨어진다는 것도 미국 경기 침체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결이 좀 되어야지만이 도움이 좀 될 거고, 지금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넘어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또 미국이 여기 개입해서 또 다른 미중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는 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격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되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악재로 또다시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과 EU 간의 관세 부분,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상태이지만 그 외에도 산재에 있는 악재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막 불타오르면서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항상 바닥권, 상승권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같이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바닥을 찍었을 때는 나쁜 얘기만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좀 타야 되겠다 생각될 때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 상승장에서는 어딜 둘러봐도 나쁜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나쁜 장에서 좋은 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할게요. 오늘 이제 실무 협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돌파구냐 위기냐, 여기에 대한 분수령이 오늘 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비건 총리, 그 다음에 폼페이오, 그 다음에 최선희, 리용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무 협상 팀이 일단은 스웨덴인가요? 스톡홀름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여기저기서 그냥 여기에 주목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디서 하느냐 지금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줄 것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미국은 그동안 했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했었던, 작년이었죠.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했었던 그런 그 공동 성명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그 협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 제재를 빨리 풀어가지고 경제적 상황을 좀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 전체에 대한 제재가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경제 성장에 대한 분위기를 빨리 보여줘야 되고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뭔가 보여지는 건 없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하자라고 해놓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술이 이 정도다. 너희들이 협상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이죠. 물론 이제 이걸 실제로 미국에다 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핵탄두가 여러 개가 장착이 돼가지고 뭐 추적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국 본토에 뭐 작은 총알 하나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북한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위협용이다. 사실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쏠 테면 쏴봐. 너희들은 끝나는 거야.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사일 한 방 쏘고 그냥 이렇게 그 자부심 하나 가오 한번 부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북한 뭐 김정은이 미친놈이라서 미사일 쏘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도구로 이런 미사일 발사라는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 발전을 빨리 이뤄내고 싶다.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북한도 일어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비핵화만 해준다라면 이걸 다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핵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국 자본도 같이 들어갈 거고요. 또 뭐 전 세계로 개방이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작은 땅덩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하나 끌어올리는 거 뭐 미국이 마음먹고 한다면 못하겠습니까? 와다닥 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국도 들어가서 이런 뿡짝뿡짝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무조건 중국과 러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코앞까지 쳐들어오니까 턱밑까지 쳐들어오니까 긴장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바사바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죠. 시진핑이 계속 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요 내용은요 일단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일단 요게 뭐 나와 봐야지 아는 얘기 될 테니까 이제 일요일 정도 되면은 뉴스에 나오겠지. 아니면 오늘 저녁 이쯤 되면 이제 뉴스가 나올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면서 같이 가자, 병행적으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너희들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어떤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적으로 안 하게 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단계적인 그런 부분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협상은 이제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라면 이번 협상이 좀 잘 된다라면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겠고요. 한국과 북한 간에 멈춰 있었던 그런 어떤 협상의 어떤 시계도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뭐 대북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주말 동안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분위기를 보고 느긋하게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경제발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이렇게 돼서 서로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이해상충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흐름을 타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뭐가 좋느냐? 당연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북 관련주의 어떤 좋은 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전체 시장에 대한 저평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 부각,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이 협상이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야기 가겠습니다. 일본 이야기 갈게요. 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이제 뭐 제재를 풀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심사 기준에 맞게 신청을 하면 문제 없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아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한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은 계속적으로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규제를 더 풀어줄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과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했느냐 이건데요. 일본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불화수소에 대한 그 한국 기업들이 이제 국산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탈 거란 말이에요.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있을 테고요. 현재 이제 모리타 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도 몰랐고 서류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다. 정부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지금 사실은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에 관계없겠지만 한국에 목매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맛이 가 있는 상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빠르게 탈일본화를 하고 있고 또 국산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불화수소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애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우리 거 써라라고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정부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빠르게 일본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일본 니네 거 안 써.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난리가 아니래요. 폐업한 그런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뭐 장난이 아니라니까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본 기업들의 어떤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반일 감정이 커지게 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훅 줄었는데 거의 절반 정도 넘게 줄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지금 뭐 7월달, 8월달까지는 이미 예약해 놓은 항공편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이후에 지금 9월달, 10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작살났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점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불매운동 얼마 안 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맞딱 들어보니까 지금 대마도 같은 경우 난리가 난 상태고요. 섬 자체가 이제 파산할 위치에 처해 있죠. 한국인들 제발 좀 와달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관광청을 하고 있는 그 교통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를 전해준 은인의 나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일본의 관광객을 좀 유치해줬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 안 오면 중국인으로 채우면 돼! 라는 얘기 했는데 중국인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완전히 폐허만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한국만한 나라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을 거죠. 일본 기업들은요, 계속적으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공장, 자회사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또는 해외에 공장을 증설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들은 굉장히 지금 똥줄이 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무언가 지금 일본이 내부적인
그 정치적인 입장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지금 기업들의 어떤 불편한 상황 또는 민간 정부의, 지방 정부의 또는 민간 업체들의 어떤 불만 사안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이 올 때 시냇가에 나가면 위에 얼음이 이렇게 있지만 아래쪽으로 물살이 급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봄이 온다는 소식이거든요. 즉 실무진들이 불편해한다,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지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오래 못 버틸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일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용서해 줄 필요 없겠죠. 뭐 갑자기 뭐 일본 여행을 많이 가자, 또 일본 제품 막 사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런 우리 쪽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이렇게 조금 여우처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실무 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실업률이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죠. 자, 북미가 오늘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하게 됐는데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이라던가 아니면은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일본 정부 지금 미동도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실무 쪽에서 기업들이 또 민간 업자들이 또 지방정부에서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게 된다면 꼼짝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잡음이 나오게 된다면 일본도 결국에는 조만간 항복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한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각 팔아버린다. 다시 또 주가가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이때는 매도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매수해야 할 타이밍인 것이다. 네,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때 제가 딱 해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전하려고 주식하냐? 네, 본전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시라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또는 내려갔다가 본전권에 들어왔을 때 팔아먹지 마시고 네, 잘 보유해서 조금 더 수익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왔을까를 생각하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